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양 정상은 미국 시간으로 7일 가진 화상회담에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지만 대화의 주도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침공할 경우에 경제 제재 같은 초강경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를 했습니다. 121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러시아의 병력 증강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 동맹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이 군사적 긴장 고조 시에 강력한 경제적 조처와 함께 다른 조처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이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를 하면서 이 긴장 완화와 외교로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자신의 관련 팀의 후속 조처를 위한 임무를 부여했고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핵 군축을 다루는 전략적 안정 대화, 또 랜섬웨어와 같은 이런 별도 대화는 물론이고 이란 같은 지역적 문제에 관한 협력도 논의했다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CNN은 이날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내 미국 시민들을 대피할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의미죠. 한편 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정상과 통화를 했고 또 결과를 전한 다음에 철저한 공조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9일에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가 지난 미국 시간으로 6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걸 SWIFT이라고 그러는데 SWIFT입니다. 여기에 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을 비롯해 가지고 다방면의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접근 차단은 공식적인 국제금융거래에서 퇴출시키는 초강력 경제 제재라는 겁니다. 현재 이란,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 수단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는 지난 4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이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결의안을 이미 승인한 바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에너지 기업을 겨냥한 돈줄 주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러시아 고위 지배층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가지고 여행과 또 미국 은행, 신용카드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대형은행과 직접 투자 펀드, 그러니까 RIDF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 또 투자자들의 러시아 국채 구매 제한 등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초강수를 두겠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 자체가 전면 통제된다는 것이고 이건 대외 경제 활동 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미국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 2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월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이 노르드 스트림 2의 완공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필요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탈할 당시에 서방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강력한 언어까지도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리반 보좌관은 이어서 실무팀들이 후속 조처를 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을 러시아로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회담에 대해서 정상 간 대화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분쟁과 2015년 체결된 민스크 합의 이행의 부진과 관련된 문제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의 책임은 러시아가 아닌 나토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푸틴 대통령이 이어서 이 나토의 동진 금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나토가 이 세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보장하라. 이걸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나토의 동쪽 확장과 러시아 인접 국가들로의 타격용 공격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신뢰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명시된 보장을 받는데 큰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푸틴은 또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심각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실무팀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을 할까요?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 같은 이런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이유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러시아에 대한 존재감 부각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30여 년 전 미국과 쌍벽을 이루었던 G2에서 밀려나서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 제2위 국가로서 슈퍼파워국으로서의 복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압축되어 온 글로벌 패권 경쟁 구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서 세력 균형의 추를 이동시키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결국 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국제 질서 측면에서 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것이 바로 글로벌 유가 인상입니다. 국제적 에너지 가격 폭등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그간의 패권 경험 그리고 세계 제2의 군사력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구도에 당당히 끼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조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 몸이다, 온바디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같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 뿌리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서방의 군사행동이 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푸틴의 이런 생각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역사적 통일성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무려
5,000자에 달하는 논문에서도 드러납니다. 푸틴은 이 논문에서 두 나라에 불리는 양국의 대재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중세 러시아의 모태가 된 키예프 루스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러시아 역사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러시아가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이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제법 많습니다. 레닌과 함께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키고 붉은 군대를 창설했던 레프 트로츠키 초대 외무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심지어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도 러시아에서 코미디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푸틴의 정적으로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알렉세이 나발리마저도 2014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별개의 민족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발리는 유년 시절을 아버지의 고국인 우크라이나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은 이 1991년 소련 해체 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푸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토로 간다는 것은, 나토에 속한다는 것은 이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불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매체들은 러시아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강조하는 법이 통과됐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의 교두보로 둔갑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리의 리틀 브라더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군에 합세해가지고 신속하게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곡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몸이라는 개념에서 우크라이나 이 합병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 이 나토 가입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나토하고 EU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64%는 나토에 가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러시아 스탈린 통치 시기, 특히 이 1932년에서 33년에 잘못된 집단 농업화 정책 그리고 수탈 때문에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홀로도모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하학살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러시아 치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푸틴은 미국과 EU가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러시아의 합병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이 크림반도 합병을 통해서 스탈린 이후 러시아 영토를 확장한 첫 지도자라는 칭송을 들은 바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 다가오는 대선은 오는 2024년 치르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이루어진 개헌으로 푸틴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또 당선된다면 2036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을 하는 셈이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푸틴 대통령의 야망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팡파르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바이든 푸틴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 푸틴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자신의 글로벌 리더십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이 아무래도 또다시 다음 기회를 엿보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